내가 선택한 수술법이 나한테 꼭 맞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술 자체는 잘 됐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결과를 다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병원을 계속 찾는다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같습니다. 하나는 폐색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경우, 환자분마다 맞는 수술법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선택한 수술법이 나한테 꼭 맞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술 자체는 잘 됐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결과를 다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찰술이라든지 리줌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이후에 아무래도 개방 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약을 다시 복용한다든가 나중에 결국 재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라고 하면 수술 전의 방광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맞춘 치료를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수술 마치고 나서는 약 30~40% 체감상 환자분들이 수술 전보다도 더 심한 방광 과민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초기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동안 막혀서 안 좋아진 방광이지만 방광이 안 좋아진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없어져서 환자 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초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걸 회복해 나갔을 때는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드리면 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졸업 과정이 수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이후에 방광 케어를 해서 결국 방광의 회복까지 다 끝나야 졸업시켜 드린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재진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 안에서 보통 재진 종료가 됩니다. 졸업을 하신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에 한 번 볼지 두 번 뵐지 세 번 뵐지는 수술 전 방광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법이더라도 현재까지 피가 완전히 안 나오는 수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 실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다음으로 피가 나서 방광 안에서 혈전을 형성해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는 주관적으로 놀라실 수는 있어요. 흰색 변기잖아요, 보통. 근데 거기다가 빨간 소변이 나와버리니까 놀라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피 색깔을 보거나 혈류의 정도를 봤을 때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회복 경과를 겪으시는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라. 앞서 말씀드린 출혈량이 너무 많은 경우나 아니면 혈전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거든요. 간혹 수술 후에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을 나눠보면 요실금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소변을 본 다음에 팬티에 한두 방울 묻어난다. 이거는 실제로는 질병도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20대 이후가 되면 평활근 일부가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도에 있는 걸 다 짜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소변을 본 다음에 요도를 털어주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어떻게 보면 성기 뿌리에서부터 털어줬을 때 그런 증상이 해소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다음으로는 요실금이 진짜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특히나 홀랩 수술 같은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 요실금을 적게는 한 10%, 많이는 한 15%까지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인 요실금이라고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요실금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남는 분들이 약 2%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 회복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요실금 증상이 거의 없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든지 유로리프트, 리줌다 같은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요실금이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광 회복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없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술했는데도 내가 원래 야간뇨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야간뇨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타원에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 수술 이후에 야간뇨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면밀하게 되지 못한 분들도 간혹 계세요. 사람은 누구나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잘 때 소변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노화에 따라서 조금씩 배출량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잘 때 소변을 만드는 양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잘 됐고 방광도 잘 회복이 된 경우라고 하면 항이뇨 호르몬을 추가해주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확 개선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일시적인 방광 과민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폐색이 완전히 해결되었는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일시적인 과민 증상은 아닌가, 일시적인 과민 증상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호르몬 영향은 아닌가, 배뇨일지라든지 실제로 보는 패턴, 그리고 환자의 생활 습관을 여쭤봄으로써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시거나 생활이 훨씬 더 편하게 호전이 되시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졸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